요즘 장관 청문회 하는 꼴을 보면, 그리고 새로 나오는 송영무, 김상곤 등에 대한 의혹을 보면, 과연 이런 자들로 개혁을, 적폐청산을 이룰 수 있고 방산개혁과 교육개혁을 이룰 수 있겠는가?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영무가 지금 드러났던 그 음주운전 외에 91년에, 그러니까 이제 중령 때 음주운전을 하다가 진해에서 걸린 거 말고, 그건 91년 3월 25일이고, 그거 말고 그 해 또 91년 7월에 서울에 이제 해군본부로 대령으로서 이제 이렇게 승진해가지고,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하고 3개월 뒤에 음주운전은 무마하고 대령으로 진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군본부 종합상황실장으로 부임을 해서 동기생 대령 한 명하고 둘이서 이렇게 음주운전을 하고 가다가 경찰에 잡혀가지고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부분을 조사하다가 내 아는 선배도, 초등학교 선배도 해군에 있다, 하사관이다 하니까 송영무가 그 경찰 보고 그 선배 좀 바꿔라 해서 이 사람이 해군에 군악대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꿔가지고 새벽에 이야기를 하고, 한 수 없이 이 군의 간부니까 자기는 뭐 당시에 91년에 중사나 뭐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상대는 대령이니까 이 사람이 파출소로 갔다는 겁니다. 가니까 송 대령하고 또 동기생 박 대령이 도와달라고 해달렸고, 경찰은 7시가 되면 이제 경찰서 본서로 넘겨야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너네가 봐줄 수 있는 거면 좀 봐줘라 이래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 뒤에 아마 돈을 주고 받으면서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해결이 됐다, 이렇게 한 해군 원사 출신이 한나라당 의원실로 전화를 해서 제보를 했습니다. 이 송 후보자가 군에서는 송충무공이라고 불렸다는데 오히려 송 XS로 불렸다. 그래서 제가 그 XX가 뭘까? 송충이? 송사리? 송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석 달 만에 또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근데 해군 헌병에 관련돼서 걸린 부분은 서류도 없애고 무마했다지만, 이건 경찰에 걸린 부분을 또 경찰한테 손을 써서 무마한 부분을 당시 중계를 했던 한 해군 하사관이 제보를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이 썩은 냄새가 풀풀 진동이 나는 이런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을 제기를 하거나 보도를 하거나 이러면 마치 개혁 저항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한마디로 이 발언을 하고 있다라고 몰아가는데요. 지금 송영무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과 관련해서 군의 기무사가 군사기밀이 불법적으로 유출될 가능성에 대해서 보안 조사를 시작했고, 조사 대상에는 전현직 장성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민주당은 조직적인 유출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기무사가 공군 레이더 국산화 사업 감사 등 기밀 유출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자, 이거는 일종의 이 비밀 자료인데, 이런 감사 결과가 밖으로 2주 전부터 떠돌았고, 송영무 후보자가 방산업체 자문으로 일하면서 관련 비리에 연루됐다라는 의혹도 제기되었답니다. 그래서 기무사는 공개된 내용이 내부 협조 없이는 유출되기 어려운 거로 보고 그걸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장성들 여럿이 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서 조직적인 유출을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고, 민주당은 맞다 하고 바람을 잡고 있습니다. 야당은 여기에 대해서 송 후보자의 도덕적 흠결을 덮어보겠다라는 꼼수다,
박근혜 정부 때 비선 실세 문건 파동 당시, 즉 3인방 지라시 사건 당시 비선 여부를 감추기 위해 문서 유출 경로를 조사했던 것과 뭐 다르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기 측근 3인방과 정윤회, 실제로는 최순실이겠죠. 이 부분을 덮기 위해서 이 문건, 당시 지라시라고 불리우던 청와대의 박관천 등이 작성한 문건이 어떻게 세계일보로 보도되었는가를 갖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한 명이 자살하고 깜빵을 가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건에 담긴 내용의 진위보다도 문건 유출로 방향을 돌리면서 자신은 3인방을 믿는다면서 이 사건을 덮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엊그제 나온 걸 보면 그래도 애 아빠인데 최순실이가 좀 손을 써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걸 가지고 민정하고 무슨 통화를 하고 대통령과도 뭐 연락을 했니 안 했니 하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의혹 제기에 동원된 자료의 출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나 언론이 공개한 계룡대 군납비리, 해군 헌병대 송영무 음주 조사, 그리고 잠수함 탑재 장비 관련 내용 등이 송영무의 도덕성에 타격을 입힌 자료들인데, 기무사는 이런 자료들이 국회나 언론의 공식 요구와 관련 없이 임의로 유출되었다면 군사기밀보호법이나 보안규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청와대하고 민주당 핵심의 의견이 반영된 거라는 것이 지금 세간의 인식입니다. 야권 관계자가 청와대가 정당한 검증을 위해 지금 제기되는 의혹들을,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정보에 대한 제시를 마치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적폐 세력의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부분, 거기에 기무사까지 동원해서 공포 분위기와 협박을 하고 있는 부분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이 군사기밀이 불법 유출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해군 헌병대 음주운전 관련 기록은 김학용 의원이 직접 해군기지에 내려가서 확보를 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 이런 어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이 쓰레기 더미를 덮어본들 냄새가 사라지겠습니까? 지금 이 정권을 편들고자 하는 사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제가 몇 건을 옆에서 못 깨겠는데요. 자, 황교안이 무슨 정관 예우로 뭐 신매덕을 했다. 그런데 송영무가 이렇게 한 게 뭐 문제냐 해서 정관예우, 판검사 출신으로 정관예우를 했다가 공직에 나간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송영무가 12억 3천만 원을 3년도 안 되는 기간에 2개의 로펌이나 방산회사로부터 받은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이야기하는데, 정관예우는 있을 때 봐준 게 아니라 옷을 벗고 나와서 힘이 있으니까 한마디로 그 사람을 통하면 해결이 잘 된다라는 부분에서 이 인과관계는 없지만은 지금 STX, 율촌 그리고 LIG와 관련되는 의혹들은 사후 뇌물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되는 부분인데, 그걸 거기에 갖다 붙이는 것은 저는 틀린 이야기고요. 심지어 송영무가 무슨 뭐 퇴임 이후에 방산업체나 이런 데 가서 일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말을 해서 청문회에서 당신 무슨 방산업체 선전하러 왔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 전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다른 세계가 있다고 말을 하는 거. 뭐 도둑놈의 세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방산 비리와 관련해서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시켜가 비리 사범들을 적발하겠다는 의도인지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미 만신창이 쓰레기가 되어버렸는데 이걸 밀고 가가지고 하겠다. 자, 하면 임명을 할 수 있겠죠. 강경화처럼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임명하기를 원합니까? 임명하지 않기를 원하겠습니까? 저는 임명해라고 원하고 있을 거예요. 겉으로는 물러나라고 하면서. 그래서 임명을 해버리면 내 마음대로 한다 하면 거기서는 이겼겠지만은
저런 사람을 앞에 세워서 국방개혁하고 방산비리개혁을 하겠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속으로 웃지요. 그러면서 정권은 병들어갈 겁니다. 전투에서는 이길지 몰라도 전장에서는 결국은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을 굳이 하겠다면 하기 바랍니다. 자, 김상곤도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이 표절 때문에 낙마한 사람보다 훨씬 더 심각한 표절이 있는데, 교육부 장관은 표절 의혹이 등장하면 무조건 낙마인데, 김상곤은 포괄적인 인용을 하는 것이 당시의 관행이었다. 그때는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당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논문 안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상곤이 김병준의 논문 표절을 비판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오해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좀 제가 지금 하는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른 사람 아이디어와 연구 내용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했는데 이게 관행인가?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냐? 관행이라는 것을 이유로 용인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냐? 후보자가 아까 모두 발언에서 당신은 학계의 관행이고 문화다 이렇게 말을 했지요. 이분들은 당시 관행이고 문화인데 사퇴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사퇴를 잘못하신 거네요. 자, 이 이야기가 누구 보고 하는 거겠습니까? 언뜻 보면 김상곤이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3년 전 2014년 9월 7월에 김명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말은 유은혜 의원이 했고 두 번째는 박원근 의원이 했다 하는데요. 후보자는 당시에 관행이었다고, 야당 의원들은 관행이란 말을 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우리 사회의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비판을 하고, 안민석 의원은 당시 언제 일제시대에 말하는 거냐 라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은 김명수 부총리 후보자는 낙마했습니다. 근데 그때 질의를 했던, 다른 사람 아이디어와 연구 내용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했는데 이게 관행인가? 라고 말을 했던 유은혜 의원은 논문 표절이 아닌 부분을 논문 표절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된 게 아닌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요, 정말 바빠서 논문을 쓰기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석사 논문을, 그래서 과 사무실에서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를 만나서 시간을 좀 연장을 하라든지 아니면 무슨 어떤 자기들이 좀 빨리 쓸 수 있는 부분을 추천을 해줄까, 편법을 뭐 좀 도와줄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냥 학위를 안 받겠다. 저도요, 석사,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2년을 다녔지만은 바쁜데 그거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때 농민운동이고 사회운동한다고요. 근데 내가 그거를 갖다가 편법으로 써서 내면, 아니면 허접하게 대충 써내면 제 양심을 속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수료를 했습니다. 정상인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그때는 그랬다니요. 그때 제 같은 사람은, 저도 독일에 유학을 가려고 생각을 하고 준비도 좀 했습니다만은 결국 이런 논문이나 이런 부분을 정리하지 못함으로써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때 안 그런 사람도 엄청 많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송영무, 김상곤, 오늘 또 조대엽 하고 있지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 사람들요, 절대 낙마시키지 말고 야당이 뭐라거나 관계없이 임명해가지고 끝까지 밀고 갔어. 송영무를 시켜서 방산비리를 개혁하고 국방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김상곤을 시켜서 표절에 대해서 일벌백계 하는, 한마디로 교육개혁을 좀 하고, 그리고 조대엽을 시켜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임금 착취하는 업체들을 다 잡아내가지고 깜빵에 보내도록 노동개혁을 이렇게 하기 바랍니다. 국방개혁과 교육개혁, 노동개혁에는 송영무, 김상곤, 조대엽이 최적임자입니다.
부디 임명을 해가지고 그들의 손을 통해서 더러운 손을 통해서도 깨끗한 개혁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사례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